누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편. 먼저 남자가 누가 날 좋아하는 걸 알았을 때 행동이에요. 같은 과 친구들과 거국적인 술자리를 마친 남자가 술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평소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희미해 투명인간으로 불리는 여자애가 술에 취해 정신줄을 놓고 비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여자애들이 단체로 남자에게 투명인간 지지배를 집에 데려다 주래요. 귀차니즘이 폭발한 남자는 투명인간녀에게 다가가 먹지도 못하는 술을 왜 먹어서 귀찮게 하냐며 타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헐, 느닷없이 투명인간녀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비틀비틀 뛰어가기 시작해요. 생긴 거랑 다르게 이상한 주사가 있다며 벙쪄 있는데 여자애들이 다가오더니 사람이 왜 그러냐는 둥, 못돼 처먹었다는 둥,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해요. 기가 막힌 남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냐며 어이없어 하는데 막말 종결자로 불리는 지지배가 다가오더니 도끼 눈을 뜨고 말해요. 투명인간이 남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술도 못 마시는데 남자 보려고 술자리에 온 거래요. 입학한 이후로 쭉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몰랐냐고 해요. 오 마이 갓, 널수럴수 이럴수. 투명인간이 날 좋아했다니. 한동안 투명인간이 나랑 같은 과인지도 몰랐고 대화를 나눈 기억도 없는데 날 좋아했는지 무슨 수로 알겠어요. 무지막지하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좋아한다니까. 집으로 돌아온 남자가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날아갈 듯해요. 누군가를 좋아해 쫓아다닌 적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누가 남자를 먼저 좋아한 건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내 무슨 매력에 넋이 나간 걸까 싶어 거울을 보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은근히 매력 있어요.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와 후덕한 뱃살이 묘한 앙상블을 이루고 거기에 부드러운 눈웃음과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미소까지 나름 느낌 있어요. 순간 남자는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최상 최고의 훈남이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러니 투명인간 지지배가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나 봐요. 하지만 평소 이상형과 거리도 있고 지금까지 아무 관심도 없던 여자애를 덥석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좋아 죽겠다는 여자를 받아주지 않는 것도 매력남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는 이것이 매력남의 운명인가 싶어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기 시작해요. 투명인간 지지배의 순정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로 밤새 고민한 남자가 학교에 도착해요. 그때 투명인간 지지배가 남자를 발견하곤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고개를 숙여요. 눈두덩이가 부은 걸 보니 밤새 남자를 생각하며 의학새처럼 구슬프게 우러제낀 게 분명해요. 그런데 투명인간녀의 얼굴을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살펴보니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안경 벗고 화장의 힘으로 커버한다면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까지 있어 보여요. 거기다 순수하고 착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걸 보니 사람 보는 눈도 있는 지혜로운 여자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아하는 여자 쫓아다니며 괴로워할 바에야 나 좋다는 여자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한번 사귀어줘야겠다 맘먹은 남자는 투명인간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요. 데이트 신청을 받은 투명인간 지지배가 성은이 만극한 표정으로 감격의 도가니탕에 빠져요. 사람 하나 살린 것 같은 뿌듯함이 전신을 휘감아요. 드디어 첫 데이트 날이에요. 그런데 늦잠을 자 데이트에 늦어 영화표를 날리고 말았어요. 자기는 첫날부터 싸우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했는데 괜찮대요. 영화야 다음에 보면 된대요. 예전에 내가 좋다고 쫓아다녀서 사귀었던 쌈딱 여친은 1분 늦을 때마다 잔소리가 10개씩 늘어가 한 번 지각이라도 하면 만나서 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얜 완전 천사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오늘 뭐 하고 싶냐고 물어요. 그런데 헐, 남자가 하고 싶은 거면 다 좋대요. 급기야 PC방에 가자고 해도 좋다, 당구장에 가자고 해도 좋다며 꽃미소를 날려대요. 예전에 내가 좋다고 쫓아다녀서 사귀었던 쌈딱 여친은 뭐 할까에 뭐만 튀어나오면 데이트 계획도 없이 나왔냐며 삐쳐선
하루 종일 사람 피를 말렸는데 얜 남자가 하자는 건 다 좋다며 뭐든 오케이를 날려대요. 아, 얜 남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죽겠나 봐요.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천사를 내려준 게 분명해요. 그런데 천사 같은 여친은 이 다음 데이트에서도 이 다음 데이트에서도 뭐든 좋아 좋아 다 좋아만 외쳐대요. 남자가 하잔 대로 다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삐치지도 않고 화도 안 내서 좋기는 한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이 몰려와요. 오히려 예전에 쌈딱 여친과 만나서 24시간 내내 싸웠던 그때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땐 1분 1초가 쪼는 맛이 있는 스릴의 도가니였는데 이건 뭐 앙금 빠진 찐빵 마냥 밍숭밍숭하니 재미가 없어요. 아, 아니에요. 이 천사 같은 여친을 앞에 두고 이런 나쁜 생각을 하다니 내가 복에 겨웠나 봐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이 허전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스킨십이었어요. 연인 사이의 스킨십이란 서로의 벽을 허물어 더욱 가깝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이따 분위기를 봐서 뽀뽀나 한번 시도해봐야겠어요. 남자가 여친을 집에 데려다 주고 있어요. 으슥으슥한 조명에 분위기도 잡혔겠다. 바로 지금이에요. 타이밍을 잡은 남자가 터프하게 여친을 벽에 밀며 뽀뽀를 시도하는데 거부를 안 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눈을 감아요. 아, 이렇게 쉽게 받아줄 줄은 몰랐어요. 너무 쉽게 받아주니 뽀뽀할 맛이 뚝 떨어져요. 뭐 이런 놀부심보가 다 있나 몰라요. 하지만 이 상황에 뽀뽀를 안 하기도 뭐해서 입술을 천사 여친의 입술에 살짝 얹어요. 그런데 이런 밍숭맹숭 무덤덤 시츄에이션. 평소 뽀뽀뽀 노래만 나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는 남자였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내가 좋다고 죽자 살자 쫓아다녀 사귀었던 쌈딱 여친과 뽀뽀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성취감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는데 이건 뭐 술자리에서 벌칙으로 뽀뽀한 것 같아요. 아, 이건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꿀꿀한 기분에 사로잡힌 남자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요. 내가 좋아서 죽겠는 여친도 있겠다. 뽀뽀도 했겠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천사 여친이 남자를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서 문제라니 뭐 이런 문제가 있나 몰라요. 죽자 살자 쫓아다녔던 예전 쌈딱 여친과 만날 땐 조금씩 여친이 날 더 좋아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도전 정신과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 여친은 이미 남자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남자를 좋아하고 있으니 도전의식과 성취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재미도 없고 밍숭맹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성급하게 사귄 것 같고 앞으로 더 만났다간 천사 여친에게 큰 상처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사귀다 보면 분명히 남자는 천사 여친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결국 바람을 피우게 될 게 확실하며 그러면 천사 여친은 심각한 상처를 입을 것이고 평생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다 솔로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남자는 천사 같은 여친을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 나란 남자 참 나쁜 남자였어요. 그러게 조금만 좋아하지 왜 그렇게 많이 좋아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나 몰라요. 이왕 나쁜 남자가 될 바엔 확실하게 나쁜 남자가 되기로 맘먹은 남자가 고민하다 문자로 이별을 통보해요. 사실은 얼굴 보고 헤어지자고 할 면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전화도 피하고 수업도 패스해야겠어요. 아, 도대체 나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왜 이렇게 마음도 안 가고 결과가 안 좋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다음은 여자가 누가 날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행동이에요. 여자가 폭풍 키보드질을 하며 업무 중 메신저질에 빠져 있어요. 이때 회사 내 소식통을 맡고 있는 여직원이 여자의 옆구리를 찌르며 혹시 그거 들었냐? 재무팀 훈남 킹카 윤태웅 대리가 널 좋아한다더라.
라며 호들갑을 떨어요. 윤태웅 대리라면 다른 부서 사람이라 오고 가며 인사 정도만 나누었던 사이였어요. 여자는 동료 여직원에게 그분은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네가 어디서 잘못 들었을 거라며 신경 안 쓰는 척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여자는 머릿속으로 그 남자가 나를 좋아했던 증거들을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을 붙잡아 여자를 기다려주기도 했고 복사를 할 때 A4 용지도 빌려주었어요. 심지어 전체 회식을 했을 때는 여자에게 부장님에게보다도 먼저 물을 따라줬던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저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동안 왜 눈치를 못 챘나 모르겠어요. 남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에 찬 여자는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져 웃음이 멈추어지지 않아요. 여자는 그 남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냐는 폭풍 질문을 쏟아붓고 싶지만 명인아, 너무 좋아하며 관심을 보이는 건 모양 빠지는 것 같아요. 남자가 확실히 고백할 때까지 꾹 참기로 해요. 하지만 신경을 안 써보려 아무리 노력해봐도 날 좋아한다는 그 남자만 생각나고 신경 쓰이고 궁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안 되겠어요. 제대로 그 남자를 보고 와야겠어요. 여자가 복사를 하는 척하며 천천히 남자를 스캔해봐요. 부장님께 똘똘하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 능력도 있고 파일을 들고 있는 팔뚝을 보니 근육질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전화를 받는 목소리도 아주 멋져요. 평소에는 그냥 친절한 직장 동료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를 좋아하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보니 볼수록 참 괜찮은 킹카로 보이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이때 여자는 저 남자와 연애를 하는 상상에 빠져들어요. 여자는 남자의 엄청난 구애 끝에 사내 연애를 시작할 것이고 여직원들은 어떻게 저런 킹카를 잡았냐며 에브리바디 여자를 부러워할 것이에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하다 1년쯤 후면 남자가 회사 동료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로맨틱한 공개 프로포즈도 해줄 것이에요. 여자의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까지 이어져요.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평소에 저 남자를 좋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상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쳤나 싶지만 이런 상상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며칠이 지나도록 남자는 여자에게 고백은커녕 말 한마디 걸지도 않아요. 이때 여자는 왜 고백을 안 하는 걸까? 벌써 날 포기한 건 아닐까? 똥줄이 타기 시작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여자가 너무 도도하게 빈틈을 보여주지 않아서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자는 용기 없는 남자를 도와주기로 하며 고백할 멍석 깔아주기 대작전에 돌입하기로 해요. 먼저 1단계, 살짝 빈틈 보이기예요. 평소 대화 한 번 없던 뻘쭘한 사이지만 오늘은 여자가 먼저 다가가 남자 동료 옆에 앉아주어요. 그 후 다정한 칭찬을 해주며 나는 네가 고백을 해도 잔인하게 차버리지 않을 다정다감한 여자라는 걸 어필해요. 고백할 멍석 깔아주기 2단계, 솔로임을 어필하기예요. 여자는 닭살 사내 커플 1호를 가리키며 저 둘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 나도 저런 연애를 하고 싶다 말해요. 이것은 나는 네가 고백을 해도 전혀 문제없는 솔로이며 네가 고백을 하면 받아줄 수 있는 외로운 상태임을 어필하는 것이에요. 그 후 멍석 깔기의 마지막 단계, 고백 타이밍 만들어주기예요. 여자가 살짝 취한 척 비틀거리는 연기를 하며 아후 너무 많이 마셨나,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라며 일어서요.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혼자 나가 있을 것이니 어서 따라 나와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고백을 듣기 위한 가은의 방법 45초 후 공개해요. 여자가 살짝 취한 척 비틀거리는 연기를 하며 아후 너무 많이 마셨나,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라며 일어서요.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혼자 나가 있을 것이니 어서 따라 나와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이 남자 따라오기는커녕
옆자리에 다른 여자 동료를 챙겨주고 있어요. 이때 여자는 마치 현 남친의 바람피는 현장을 본 듯한 배신감과 질투심에 뚜껑이 열려요. 날 좋아한다고 해놓고 다른 여자를 챙기다니. 저런 바람둥이 나쁜 자식은 절대로 안 사귀어 줄 거라 마음먹으며 폭탄주를 연달아 원샷해요. 잠시 후 남자가 그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자를 말려요. 이미 꽐라가 된 여자는 흥, 치, 피를 날리며 태웅 씨가 무슨 상관이냐. 태웅 씨는 저 설대리나 잘 챙겨줘라. 폭풍 신경질을 퍼부어 준 뒤 밖으로 뛰쳐나가요. 남자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여자를 쫓아나와요. 이때 여자는 갑자기 열이 뻗치기 시작해요. 나를 먼저 좋아한 건 분명히 저 남자인데 도대체 내가 왜 저 남자보다 더 좋아하는 것처럼 신경을 쓰고 이렇게 질투까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너무 억울해서 따져야겠어요. 꽐라가 된 여자가 혀가 꼬여 말해요. 여보세요. 그쪽이 나 좋아한다면서요. 당황한 남자가 아, 네 라고 말해요. 여자가 그럼 왜 사람 마음 들쑤셔놓고 고백을 하네요. 나한테 고백도 하기 전에 질렸어요 라고 따져 물어요. 그러자 남자가 손사래를 치며 그런 게 아니라 고백을 할 적당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말해요. 여자가 허, 차를 날려대며 내가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는데 눈치를 못 챘냐 따져 물어요. 그러자 남자는 가은 씨 마음을 몰랐다며 미안하대요. 이때 여자가 미안하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 고백해봐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고백해라 하며 생떼를 부려요. 당황한 남자가 얼떨떨한 얼굴로 가은 씨를 좋아하니 사귀어달래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오매불망하던 고백을 들은 것이에요. 여자는 자존심상 0.5초 뜸을 들인 뒤 이번 한 번만 사귀어주겠다고 허락해줘요. 여자가 남자에게 업혀가고 있어요. 남자는 싱글벙글 기분이 좋은데 여자는 왠지 억울한 기분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왠지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옆구리를 찔러 억지로 고백을 받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좋아해. 사겨. 여자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기로 하며 남자에게 그쪽이 나 좋다고 하도 매달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다. 절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해요. 남자가 알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여자는 집으로 가는 내내 날 먼저 좋아한 것도 당신, 나에게 먼저 고백한 것도 당신이라는 걸 세뇌가 되도록 100번 1000번 강조해줘요. 혹시라도 내가 더 좋아한다는 오해를 받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요. 남녀 탐구 생활 추석편. 먼저 여자의 추석날 행동이에요. 5시간가량의 교통체증을 뚫고 여자가 시댁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집이다를 외치며 좋아라 하지만 여자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괜히 몸도 아프고 마음도 불편해요. 하지만 여자는 억지 미소를 세팅한 후 시댁으로 들어서요. 여자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저희 왔어요를 외쳐요. 그러자 맨발로 뛰어나온 시어머니가 여자를 사뿐히 지나치며 우리 아들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물어요. 막히는 도로에서 고생한 건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시어머니 눈에는 남편만 보이나 봐요. 이때 첫째 형님이 부엌에서 나타나 동서 이제 왔냐? 차가 많이 막혔나 봐 라고 말해요. 저건 분명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늦게 왔으니 코피 터질 각오를 해라라는 뜻이에요. 눈치가 보인 여자는 엉덩이 한번 붙여보기도 전에 곧장 추석 음식 장만 준비에 투입돼요. 일하기 좋은 복장으로 갈아입은 여자가 부엌으로 들어와요. 이때 시어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번 추석엔 너희들이 고생할까봐 아주 간소하게 준비했다며 재료를 공개해요. 그런데 헐, 다진 고기 5근에 명태포 7팩, 갖은 나물과 생선, 기타 등등이 보여요. 헐, 저게 간단이라니. 제대로 준비했으면 3박 4일 내리 전만 그칠 뻔했어요.
여자의 썩소를 눈치챈 시어머니가 이 정도면 엄청 간소한 거라며 나는 옛날에 일남 칠녀 윤씨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와 1년에 12번이는 제사를 혼자 다 치렀다 하며 블라블라를 외치기 시작해요. 이건 명절마다 나오는 시어머니의 나 옛날엔 더 고생했어 레퍼토리예요. 이미 다 외울 지경이지만 여자는 마치 처음 듣는 양 고개를 끄덕거려 드려요. 이때 첫째 형님이 이제부턴 저희가 다 알아서 한다며 시어머니를 주방에서 내보내요. 헐, 이건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척 주방에서 몰아낸 후 부엌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첫째 형님의 계략이 분명해요. 역시나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가는 순간 형님이 시어머니 100배의 아우라를 뿜어내며 돌변해요. 그리곤 동서가 아직 주방일이 서투니 팔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전을 부치라며 뒤집개를 선사해요. 형님은 뭘 하실 거냐 묻자 본인은 맛을 내겠대요. 맛내기 양념을 하는 것은 허리를 펴고 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티도 왕창 낼 수 있는 알짜배기 일거리예요. 하지만 전 부치기는 구석에 혼자 쭈그려 앉아 하기 때문에 허리는 부러질 듯 아프면서 티도 더럽게 안 나는 저주받은 일거리예요. 하지만 절대 싫다고 반발할 수 없어요. 여기는 군대보다 서열이 더 뚜렷한 시댁의 주방이니까요. 여자가 전을 부치기 시작해요. 지글지글 기름내가 퍼지자 여기저기 좀비처럼 누워있던 남자들이 모여들더니 전을 부쳐놓기가 무섭게 집어가고 또 집어가요. 그것도 그냥 얌전히 먹기나 하면 밉지나 않지. 전이 좀 싱겁네, 짜네, 덜 익었네 등등의 말을 날리며 속까지 뒤집어대요. 여자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당장 달려나가 전을 물고 있는 남자들을 뒤집개로 뒤집어버리고 싶지만 꾹 참아요. 이때 형님이 다가와 아직 그것밖에 못 붙였냐 타박을 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굶뜨냐, 너무 태우지 말아라, 너무 자주 뒤집으면 전이 맛이 없어진다 잔소리를 해대요.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하세요 를 외치고 싶지만 참아요. 전 부치기를 끝냈어요. 온몸에 밴 기름내에 토할 것 같고 허리는 쑤시다 못해 감각을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헐, 여자가 허리를 펴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쉬엄쉬엄 송편이나 만들자며 재료를 들고 나오세요. 쉬면서 송편을 만들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송편을 빚기 시작해요. 이때 시어머니가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예쁜 아기를 낳는다던데 하고 말해요. 저건 아직 아기가 없는 여자에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손주를 안겨주지 않냐는 무언의 압박이 분명해요. 그러자 모두 여자에게 달려들고는 아직 아가 계획이 없냐, 더 늦게 나오면 노산인데 라며 잔소리를 해대요. 형편이 되지 않아 미루고 있는 가족 계획을 왜 친척들이 나서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나을 거라 둘러대요. 송편 5쟁반을 만들며 출산에 대한 설교를 500번 듣고 나자 여자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돼요. 이때 여자의 분노와 짜증은 아직까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아랫동서를 향해요. 작년에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늦게 오더니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이번 추석인 기강을 제대로 세워주기로 다짐하며 아랫동서를 기다려요. 이때 올레 동서 내외가 어머님, 아버님을 외치고는 호들갑을 떨며 들어와요. 이때까지 적이었던 큰형님이었지만 순간 큰형님과 여자는 한패가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들고 티 안 나는 밤 까기, 도라지 까기 등등의 일을 얄미운 동서에게 몰아주기로 무언의 합의를 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아랫동서와 방으로 들어갔다 나온 시어머니가 방긋 웃으며 동서에게 받은 여행 상품권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아, 저건 절대 이길 수 없는 돈으로 지르기 신공이에요. 이때 동서가 오늘까지 야근을 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하다 죽는 소리까지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부엌에 일할 사람도 많으니 피곤한 너는 앉아서 쉬래요. 그러자 동서가 정말 그래도 되냐고 여자에게 물어요.
당산빠떼로 절대 안 되지만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니 이번에는 친척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상 차리고 치우면 또 다른 손님이 오고 또 상 차리고 치우면 또 다른 손님이 와요. 심지어 밥상을 치우면 술상, 과일상, 간식상까지 죄다 차려다 바쳐야 해요. 정말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기계가 된 것 같아요. 한바탕 손님들도 다녀가고 나면 여자는 엄마도 보고 싶고 친정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져요. 여자는 남편에게 이제 그만 친정으로 가자는 분노의 레이저를 쏘아대요. 공포를 느낀 남편이 엉덩이를 때려는 순간 이런 된장, 얼마 전에 시집간 시누이 내외가 들어와요. 그러더니 시댁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해서 허리 한번 못 폈다며 찡얼거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니 며느리가 종도 아니고 너희 시어머니 정말 너무한다 하며 팔짝 뛰어요. 아, 사돈 낱말한다는 말이 이래서 생긴 건가 봐요. 이때 시누이가 올해는 고추전 안 했어 하고 물어요. 얘, 고추전을 안 했니? 안 와. 얄미운 시누이 덕분에 고추전까지 부치고 밤중이 다 돼서야 친정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이지 명절날 며느리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다음은 남자의 추석날 행동이에요. 추석날 새벽, 남자가 한 손엔 자동차 키를 들고 거실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한시라도 빨리 나가야 고속도로가 안 막힐 텐데 와이프는 어떻게든 최대한 늦게 가기 위해 딸아이 옷을 이걸 입힐까 저걸 입힐까 머리를 양갈래로 따을까 하나로 따을까 하며 꼼지락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 같으면 이 나무늘보 같은 마눌님아 빨리 좀 서둘러라 사자후를 내질렀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어요. 약 보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으로 시작된 와이프의 명절 증후군은 일주일 전 불면증과 악몽을 동반한 몸살로 발전하더니 급기야 추석 당일인 오늘은 일주일 굶주린 사자처럼 극도로 예민해지다 못해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어디 한번 아무거나 걸리기만 해라. 갈기갈기 씻고 듣고 맛보고 즐겨줄 테니 하는 포스를 풍기는 성난 와이프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참고 또 참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추석에 힘든 게 뭐 있다고 앓는 소리냐 타박할지 모르지만 남자들도 추석이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아요. 와이프 눈치 봐야지, 엄마 눈치 봐야지, 부모님 선물, 처갓집 선물은 뭐로 하고 용돈은 얼마씩 드려야 하며 제사 비용, 조카들 용돈에 이번엔 또 몇 시간이나 운전대 붙들고 고속도로에 갇혀 있어야 하나 싶어 한숨만 나오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질 지경이기 때문이에요. 평소 4시간이면 갈 거리를 장장 11시간이 걸려 본가에 도착했어요. 와이프의 표정은 이보다 더 썩을 순 없다 싶을 정도로 썩어 있어요. 제발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이 썩은 표정을 보이지 말았으면 싶은데 그때 엄마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신발을 짝짝이로 신은 채 달려나오세요. 그런데 언빌리버블 버블 와이프가 순식간에 밝은 미소를 머금더니 어머님 저희 왔어요 하며 페이스오프를 하기 시작해요. 썩어가던 얼굴이 어쩜 저렇게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와이프는 송편 1000개, 전 500개를 부치기 전엔 절대 나오지 못한다는 주방으로 끌려 들어가요. 남자는 이미 도착해 있는 큰형과 인사를 나눈 후 은근슬쩍 형이 무슨 선물을 사왔나 거실을 스캔해요. 무슨 선물을 사왔느냐에 따라 자식들의 효심이 판가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각에 형이 사온 작은 식용유 세트가 보여요. 아싸 가오리. 살짝 무리해서 각종 햄과 포도씨유까지 들어있는 특대형 선물 세트를 준비하기를 잘했어요. 남자가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특대형 선물 세트를 건네요. 왠지 형보다 더 효자가 된 듯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커서는 대기업에 입사해 승승장구 중인 밉상 막내 녀석이 도착해요. 지난 설엔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와 형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었는데 오늘은 무슨 선물을 들고 왔으려나 싶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웬걸 빈손이에요. 이놈이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나 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형들을 경악케 한 동생의 추석 선물 몇 초 후에 공개돼요. 오늘은 무슨 선물을 들고 왔으려나 싶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웬걸 빈손이에요. 이놈이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나 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엄마가 막내놈 손을 붙잡고는 네가 추석 선물로 보내준 안마의자 잘 쓰고 있다며 방방 뛰세요. 앗, 이제 보니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고 있으신 게 추석 특집 전국 노래자랑이 흥겨워 춤을 추시는 게 아니라 안마의자에 앉아 계신 거였어요. 이로써 추석맞이 효자킹 선발전 1차 예선 우승은 막내놈이 되었어요. 그 후 추석맞이 효자킹 선발전 2차 본선, 부모님 용돈 드리기가 시작돼요. 삼형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남자는 와이프와 장장 사흘 동안 용돈 액수를 정하기 위한 마라톤 회의 끝에 양가에 각각 30만 원씩 드리기로 합의하고 봉투에 빳빳한 만원짜리 30장을 넣어왔어요. 5만 원권으로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봉투의 두께를 부풀려 많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만원짜리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생 녀석이 빵빵한 봉투를 꺼내 내밀어요. 헐, 두께로 보아 50만 원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이대로 효자킹 자리를 동생 녀석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은 남자가 돈을 더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어디선가 암살자의 살기가 느껴져요. 고개를 돌려보니 와이프가 전을 부치며 야구 감독처럼 귀를 잡아당기고 코밑을 훔치고 있어요. 저건 만약 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넣었다간 황천길로 보내주겠다는 사인이에요. 이대로 물러나기엔 자존심이 상하지만 추석 이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기로 해요. 효자킹 선발전에 패배한 남자가 불이 죽어 전국 노래자랑을 보고 있는데 딸내미가 다가와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자 상한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큰형의 눈이 빛나기 시작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역시나 형이 지갑을 꺼내더니 남자의 딸에게 용돈이라며 빳빳한 5만 원권을 건네요. 동시에 큰형의 사남매가 남자를 보며 하이에나의 눈빛을 날리기 시작해요. 저건 이대로 입을 닦을 거냐, 얼른 우리에게 용돈을 하사해라 하는 무언의 압박이에요. 어쩐지 저 짠돌이 큰형이 왜 5만 원이나 용돈을 주나 했어요. 5만 원을 투자해 20만 원을 걷어들일 심산이었던 거예요. 외통수에 걸린 남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와이프의 눈치를 살피는데 와이프가 9회 말 투아웃에 역전당한 감독처럼 미친 듯이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저건 약속대로 만 원만 주고 입을 닦아야 한다는 강력한 사인이에요. 하지만 사나이 존심상 그럴 수는 없어요. 남자가 와이프의 사인을 무시하고 지갑을 열어 큰형의 네 아이들에게 5만 원씩 용돈을 하사해요.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똑같이 줘야 모양이 안 빠지기 때문이에요. 와이프의 눈에선 핏빛 레이저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공포에 사로잡힌 남자가 어떻게든 와이프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주방으로 향해요. 남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하며 와이프의 손에서 뒤집개를 빼앗아 들어요. 그러자 와이프가 됐으니 얼른 나가라며 등을 떠다밀어요. 좋으면서 괜히 그러는 거라 생각한 남자가 자리에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남자가 왜 주방에 얼씬거리냐며 당장 나가라고 불효령을 내리시고는 와이프를 째려보기 시작해요. 그러자 와이프는 중범죄를 지은 사람처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싶어 엄마에게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다, 와이프가 시킨 거 아니다 라며 와이프 편을 들어주자 엄마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하다하다 엄마 앞에서 마누라 편까지 드는 거냐는 원망의 눈빛이 가득 담겨 있어요.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던 남자가 주방에서 빠져나와요. 아니 난 그냥 도와주려고. 아, 도대체 추석이 뭐길래 이렇게 남자를 힘들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게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항구 생활, 바람 피웠을 때 행동편. 먼저 남자가 바람 피웠을 때 행동이에요. 토익학원 수업을 마친 남자가 같은 반 수강생 여동생들과 신나게 술로 달리고 있어요. 매번 누나 같고 엄마 같고 가족 같은 여친이랑만 술을 마시다 이렇게 상큼하고 깜찍한 어린 걸들과 술을 마시니 술이 달아요. 꿀맛이에요. 어느덧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학원에서 귀염을 맡고 있는 귀요미가 남자를 따라오며 같이 가재요. 나도 이쪽으로 가는데? 귀요미가 오빠같이 재밌는 남친 있으면 좋겠네 어쩌네 하더니 지금 사귀는 여친이 있냐고 물어요. 헐, 이건 분명히 귀요미가 남자에게 대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여친이 있는 남자는 난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니 아쉽지만 다음 세상을 기약하자라고 말하기로 맘먹는데 여친 같은 거 없다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귀요미가 뛸 듯이 기뻐하며 그럼 자기랑 사귀재요. 남자는 이제라도 여친이 있다고 말하려 입을 여는데 너무 좋아. 오케바리를 외치고 말았어요. 오 마이 갓. 왜 자꾸 망과 다른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해명을 해야겠다 맘먹는데 귀요미가 팔짱을 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줄 알았는데 좋아요. 설레요. 좋아 죽겠어요. 까칠 대마왕 여친이 이 사실을 알면 걸레가 되도록 물어뜯고 불사다구 백년발을 날릴 게 뻔하지만 어차피 안 걸리면 땡이니까요. 이후 남자는 1호 여친의 감시를 피해 2호 여친과 스릴 있는 데이트를 이어가요. 여친과는 4년이나 만나 서로 알 거 모를 거 다 알고 설렘이라곤 약의 쓸래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귀요미는 달라요. 얼굴만 봐도 설레고 손을 잡으면 찌릿찌릿 전기가 와요. 하지만 4년을 함께한 여친에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가족에 비슷한 게 있기에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무슨 놀부심뽕가 싶지만 어쩌라고요. 둘 다 좋은 걸. 그때 1호 여친에게 전화가 걸려와요. 당황한 남자가 2호 여친 눈치를 보며 전화를 씹어요. 또 와요. 또 씹어요. 또 와요. 또 씹어요. 2호 여친이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물어요. 또다시 당황한 남자는 끈기와 오기의 대출 여왕 김미연 팀장 전화라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곤 전원을 꺼버려요. 남자가 2호 여친과 이별의 뽀뽀를 하고 돌아서요. 2호 여친이 들어가자마자 남자는 전화기 전원을 켜요. 오 마이 가슴이 벌렁벌렁. 부재중 통화 86통이 찍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자는 감기 기운으로 죽어가는 컨셉트를 잡고 여친에게 전화를 걸어요. 여친이 전화를 받자마자 돌고래 음파로 막말을 날려대요. 남자는 감기약에 취해 전화가 온 줄 몰랐다고 둘러대요. 그러자 여친이 지금 집 앞 커피숍이니 당장 나오래요. 헐, 집 앞이라니, 집 앞이라니.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전화를 끊은 남자가 우사인 볼트로 빙의해 100m를 5초대로 달리기 시작해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걱정돼 죽을 지경이에요. 남자는 2호 여친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해요. 일단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커플링을 다시 손에 장착하고 휴대폰을 꺼내 2호 여친용 바탕 화면은 1호 여친용 바탕 화면으로 바꾸고 2호 여친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지워요. 그 후 귀요미라 저장된 2호 여친 이름을 남성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김덕철이라고 바꿔요. 이 정도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여친이 있는 커피숍 앞에 도착한 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친의 동태를 살펴요. 여친이 콧구멍에서 황소바람을 내뿜으며 씩씩대고 있어요. 남자는 재빨리 감기 몸살로 죽어가는 불쌍한 남친으로 변신해 콜록대며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자 여친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며 따져요. 남자는 뛰어오면서 구상해 놓은 대로 세수하다가 정신을 잃었고 엄마가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걸 여친이 집 앞에 와 있다며 간곡히 말해 간신히 나온 거라 둘러대요. 여친이 눈을 흘기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건네요.
많이 아픈 것 같아서 전복죽을 쏘았대요. 좀 먹어봐. 헐, 좋아하는 전복죽 어리고 상큼한 2호 여친과 바람 피우고 온 줄도 모르고 전복죽까지 쏘온 여친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2호 여친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2호 여친은 2호 여친대로 귀엽고 깜찍한 매력이 있으니까요. 나쁜 남자 놀이에 맞들린 남자는 혹시나 모를 여친의 의심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잘해주기 시작해요. 정말 나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는 둥. 진짜 나는 참- 죽는 그날까지 너만을 사랑할 거라는 둥. 최고의 찬사를 날려대는 건 물론 죽 만드느라 팔 아팠지 하며 여친의 어깨를 주물러줘요. 이 정도면 절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오 마이 갓. 왜 이렇게 잘해줘? 여친이 갑자기 의심스런 눈초리로 왜 안 하던 짓을 하냐요. 갑자기 잘해주는 게 영 수상하대요. 당황한 남자가 어버버하며 내 사랑하는 여친에게 잘해주는 게 뭐가 이상하냐며 말을 더듬어요. 사랑하는 사람? 여친은 일생 안 하던 사랑한다는 말을 턱턱 내뱉는 걸 보니 뭔가 분명히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대요. 안 했으니까 뭐 이런 참 CSI 그렇지. 그리썸 반장 같은 여친이 있나 몰라요. 여친이 매 눈으로 남자를 노려보며 휴대폰을 내놓으래요. 역시나 휴대폰 어택이 들어와요. 하지만 데뷔를 확실히 한 남자는 쿨하게 휴대폰을 건네요. 그러자 여친이 휴대폰을 정밀 검색하기 시작해요. 휴대폰을 눈으로 녹여버릴 듯 들여다보던 여친의 얼굴이 실룩거리더니 남자의 눈에 휴대폰을 들이밀어요. 룰코카드 정상 승인 정형도님 2011년 9월 18일 9시 32분 8,400원 해피커피 종로점. 오 마이 갓. 오늘 날짜 카드 결제 문자 지우는 걸 깜빡했어요. 9시 32분이면 여친에게 전화가 왔던 그 시간이에요. 몸이 아프다는 여친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래요. 머릿속이 하얗게 된 남자는 감기 때문에 자다가 갑자기 깼는데 커피 생각이 나서 잠깐 나갔다 온 거라고 둘러대요. 그러자 여친이 왜 집 앞에 커피집 두고 멀리 종로까지 갔다 왔냐고 추궁해요. 남자는 너무너무 몸이 아팠지만 그 집 커피가 입에 맞아서 아픔을 참고 다녀왔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해요. 근데 왜 두 장? 여친은 8,400원이면 두 장 값인데 왜 두 잔을 샀냐요. 남자는 옆에 있는 노숙자 아저씨가 불쌍해 한 잔을 사드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그때 띵동 하고 문자가 와요. 여친이 문자를 확인하곤 썩소를 지으며 전화를 들이대요. 이거 뭐야? 잘 들어갔어요 오빵. 오늘도 내 꿈 꿔요. 김덕철. 김덕철에게 내 꿈꾸라는 안부 문자가 왔어요. 남자는 덕철이라고 좀 여성스러운 친구가 있다며 되는 대로 떠들어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남자는 급히 여친에게 무릎을 꿇으며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어요. 여친이 남자를 일으키더니 불사다고 연발을 날려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여친의 손바닥이 뺨에 쫙쫙 감겨요. 여친이 이젠 너와 끝이라는 이별 선언을 하고는 덕철이에게 전화를 걸어 형돈 씨 지금 씻고 있어. 형돈 씨 지금 씻는 중이라 단문 못 보내니 이해하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꺼져.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커피숍을 나가요. 아, 망했어요. 끝까지 숨길 능력도 여친의 초능력 육감을 피해갈 능력도 없는 주제에 괜히 바람 한번 피우려다 또 솔로 부대에 가입하게 됐어요. 다음은 여자가 바람 피웠을 때 행동이에요. 여자가 퇴근한 후 취업준비생 남친과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폭풍 야근 때문에 열흘 만에 하는 데이트인데 분식집에 서서 떡볶이를 씻고 있다니 내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불쌍해서 한숨만 나요. 그런데 헐, 남친은 1시간째 일주일간 TV 예능 프로에 대해 깔깔대며 브리핑을 해줘요. 취업 준비는 안 하고 TV만 끼고 사는 게 분명해요. 남친의 미래가 걱정된 여자는 너 공부는 안 하고 매일 TV만 보는 거냐? 대체 어쩌려고 그러냐? 폭풍 잔소리를 쏟아내요. 그러자 철없는 남친이 걱정 말아라. 내가 너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하며 자신만만이에요. 기가 찬 여자가 대체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묻자 남친이 까짓거 취업 못하면 이런 떡볶이 장사하면 된대요. 여자가 떡볶이 장사할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따지자 남친이 비장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요. 이것만 맞으면 만사 오케이. 너 하나 호강시키는 것쯤 일도 아니래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이 나이에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남친을 만나고 있다니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여자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집에 가고 있어요. 이때 웬 번쩍번쩍 고급차가 여자 옆에 서더니 저기요. 맞지? 혹시 가은이 아니니? 하고 물어요. 가은을 부르는 남자의 정체 몇 초 후에 공개돼요. 이때 웬 번쩍번쩍 고급차가 여자 옆에 서더니 저기요. 맞지? 혹시 가은이 아니니? 하고 물어요. 어머나 세상에, 초딩 동창이에요. 반에서 키도 제일 작고 별 볼 일 없었던 애였는데 지금은 키도 크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완전 잘 컸어요. 여자가 킹카 동창이랑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킹카 동창은 현재 잘 나가는 벤처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젊은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아 차장 자리에 올랐대요. 훈남으로 큰 것도 모자라 능력도 있다니 완전 대박이에요. 그때 킹카 동창이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 광선을 날리며 초등 시절 짝사랑했었는데 알고 있었냐? 물어요. 저런 대왕 킹카가 날 짝사랑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초딩 때 미리 꼬여서 잡아둘 걸. 너무 아까워요. 이때 킹카 동창이 주말에 자기랑 밥 먹지 않겠냐고 물어요. 헐,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건가 봐요. 여자가 난 남친이 있다고 말하려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그냥 친구 사이에 순수하게 밥 한번 먹자고 한 걸 수도 있는데 굳이 오버해서 남친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자는 이건 바람이 아니라 친구와 식사를 하는 것일 뿐이란 자기 합리화를 하며 흔쾌히 코를 외쳐요. 주말이 되었어요. 여자가 킹카 동창과 으리번쩍한 레스토랑으로 들어서요. 남친과는 맨날 떡볶이나 먹었는데 이렇게 럭셔리한 곳에 오니 적응이 안 돼요. 이때 킹카 동창이 여자의 의자를 빼줘요. 철딱서니 남친이 엉덩방아를 찍게 하려고 의자를 빼는 장난을 친 적은 있지만 남자에게 이런 배려를 받긴 처음이에요. 거기다 킹카 동창은 내 고민 상담은 물론이고 심지어 내가 무슨 옷이 어울리는지도 함께 고민해줘요. 이시키 속도 깊고 말까지 통하는 게 내 스타일이에요. 철딱서니 남친이랑 같이 있을 땐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줘야 해서 잔소리쟁이 엄마가 된 기분이었는데 킹카 동창이랑 있으니 사랑 듬뿍 받는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때 오 마이 갓, 철딱서니 남친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여자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전화를 안 받으면 남친이 나를 의심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나가서 받으면 동창이 남친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있던 여자는 당당하게 남친의 전화를 받기로 해요. 철딱서니 남친이 지금 뭐하고 있냐고 물어요. 여자가 자연스럽게 친구랑 밥 먹고 있다고 해요. 알겠어. 맛있게 먹어. 아싸 가오리. 남친이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끊어요. 이때 킹카 동창이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요. 미소를 지으며 친구라 대답해요. 킹카 친구도 친구는 친구이고 남친도 친구는 친구잖아요. 여자는 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며칠 후 여자가 남친과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 데이트했던 게 살짝 찔리긴 하지만 이럴 때 괜히 잘해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평소와 다름없이 당당하게 굴어야 해요. 여자는 평소와 똑같이 폭풍 잔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남친이 정말 눈치를 못 채요. 내가 딴 남자를 만났다는 건 꿈에도 모르는 눈치예요. 이게 무슨 심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딴 남자 만난 걸 들킬까 똥줄이 탔는데 남친이 진짜 개미 눈곱만큼도 눈치를 못 채자 괜히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여자는 살포시 경고의 힌트를 주기로 하며 자기야,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가 딴 사람한테 가면 어떡할 거냐 물어요. 당산빠떼로 말도 안 된다. 어떤 자식이냐 하며 펄펄 뛸 줄 알았는데 헐, 남친이 배를 잡고 웃어대며 어떤 남자가 널 좋아하냐, 나니까 널 만나주는 거다 비웃어요. 이시키 나를 완전 인기 없는 개미 코딱지로 무시하나 봐요. 분노 폭발한 여자가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 줄 알기나 하냐, 이렇게 긴장하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며
겁주기용 이별 선언을 해요. 그러자 남친이 그래 그럼 오늘은 헤어지고 내일 다시 만나 하며 배를 잡고 웃어요. 나는 정말 이별을 생각할 만큼 흔들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 눈치 없이 장난을 치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이별의 때가 온 것이에요. 남친을 정리하기로 맘먹은 여자가 킹카 동창을 만났어요. 그런데 웬일이니 파리똥. 킹카 동창이 오줌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보더니 정식으로 사귀재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에요. 초킹카 동창이냐 철딱서니 남친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자의 미래를 위해선 이번 기회에 모질게 맘먹고 킹카 동창에게 가야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머리는 킹카에게 가라고 말하는데 철딱서니 남친이 가슴에 맴돌아 내 발목을 잡아요. 그 인간은 여자와 헤어지면 취업도 포기하고 세상과 등진 채 40이 넘도록 컴퓨터 게임만 하는 폐인이 될 게 뻔해요. 아 정말 이놈의 정이 문제예요. 결국 남친을 선택한 여자는 나쁜 기집애라 욕 안 먹고 고백 거절하기 작전에 돌입해요. 고백받은 여자가 고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는 듯 너 몰랐구나 나 남자친구 있는데 하고 말해요. 당황한 킹카 동창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남친 있다고 말한 적 없지 않느냐고 말해요. 이때 여자는 나는 없다고도 말한 적 없다며 킹카 동창을 혼자 착각해 생쇼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자 그럼 왜 남친이 있는 걸 미리 말하지 않았냐요. 여자는 네가 안 물어봤잖아 하고 뒤돌아서요. 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나쁜 기집애예요. 이런 킹카를 차버리고 철딱서니 남친을 선택하다니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미쳤어요. 여자가 집에 가고 있어요. 나같이 예쁘고 능력 있고 게다가 지조까지 있는 여자를 만났다니 남친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분명해요. 여자는 남친이 앞으로 나를 평생 얻고 다녀도 모자란다 생각해요. 여자는 앞으로 킹카 동창보다 남친을 더 훈남으로 키우기로 하며 전화를 걸어 더더욱 가열차게 잔소리를 해주어요.